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 드림 대답해. 오늘은 신림 1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되게 시끄럽고 되게 번잡하고 시장이 되게 많고 상가가 되게 번화한 이런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서현님 한 분 모셨습니다. 광헌님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사람 많고 정신없네요. 이 동네가 신림 뉴타운 지역입니다. 이게 신림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이명박 당시 시장일 때겠죠. 네. 예, 그때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개발을 못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상가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 속도가 느리죠. 네. 그죠? 저는 주택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을 아파트 받는 투자로 이야기하는 분은 워낙 많으니까 이게 매물 한 개를 가지고 상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노후가 많이 된 그 구도심인데 지금 세대 수가 한 1,몇백 세대 이런 정도 되는데 4,000세대가 넘는 세대로 큰 대형 단지가 되는 거예요. 상권 확 좋아지겠죠. 네. 그죠? 네. 예, 그리고 각 세대원들의 구매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최근에 신림 경전철도 개통했습니다만 역세권 아파트로서도 좋겠지만 그죠? 상가도 괜찮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상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이제 방은님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조합의 총무이사님과 통화를 해서 알아냈는데 여기 보면은 재개발 단지가 크게 있는데 상가가 별동이 하나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릿 상가가 쭉 들어가는 게 있는데 별동으로 지은 그 상가가 너무 탐이 났는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재개발 단지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도로를 새로 낸다 이랬을 때 도로를 기부 체납한다, 공원을 기부 체납한다 이렇게 되게 많죠. 그래서 도시의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는 게 많은데 여기는 근린 상가를 만들어서 임대형 상가로 만든다, 그걸 기부 체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받게 되는 상가랑 그 상가랑 좀 경합이 붙겠죠. 그거까지 함께 포함시켜서 물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물건을 갖고 있는 부동산과 약속을 미리 잡았습니다. 통화를 했거든요.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지목이 답인 땅 매매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했습니다. 재개발 전문가인 김재경 소장님께 전화를 해서 뭐 몇 가지 이 지역이 어떤지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지금 제가 신림 1구역 나와 있는데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사업 시행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 진행 잘 될까요? 그쵸. 이제 신림 1구역이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좀 지연되다가 드디어 기다렸었던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좀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리 처분 때 가서 막 책상 날라다니고 이러진 않을까요? 물론 재개발이라는 게 뭐 예. 끝까지 가봐야 되는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저는 재개발 재건축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경험칙적으로 보았을 때 예. 좀 앞에서 빨리 가던 조합들은 뒤에서 이제 책상 날라다니고요. 근데 반대로 앞에서 좀 막 싸우고 붙고 지지고 있었던 곳들은 조합원분들도 이제 지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좀 단결해가지고 빠르게 가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보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림 1구역은 그동안 조합 수립 때도 그렇고 사업 시행인가 때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좀 지체됐었던 만큼 예. 앞으로는 좀 빨리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매물을 제가 몇 가지 보고 오긴 했는데 네. 지금 여기 시세가 한 언제적 시세인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여기 금액이 진짜 싼데 우리가 이제 정고점을 21년도라고 했었을 때 예. 22년도부터 금액이 쫙 빠졌잖아요. 예. 그렇게 빠지고서 지금까지 22년도 금액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근데 예. 22년도라고만 해도 뭐 3년 전 가격 하면 좀 체감이 잘 안 놓을 수 있잖아요. 예. 쫙 올라가기 더 전이랑 비교했을 때 한 몇 년도 가격 같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 18년도 때 금액이랑 예.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금액. 그렇죠. 예. 그때 여기 뚜껑이 피 3억짜리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금액 수준이면은 가격은 좀 낮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라 예. 매우 낮죠. 매우 낮다. 왜냐면 예. 그 시절에는 이제 막 조합 설립
조합이 났었던가 아니면 곧 난다라고 했었던가 그때 이제 가격이었었는데 네. 조합설이 났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가격 본격적으로 오르기 직전 예, 예. 가격이었던 것이 지금은 사업식 인가까지도 났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매번 여기 신림 1구역의 대표적인 호재라고 말했었던 이제 경전철도 지금은 실제로 개통도 했고 개통했고. 그리고 신림 2구역과 3구역은 모두 다 관리 처분 인가 나서 예. 이제 신림 3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예 짓고 있고 예. 2도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입주권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 토지가 네. 매매가가 20억이 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뭐 공시지가를 가지고 예상 간평가를 뽑아보면 한 25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물건이에요. 그 이런 물건이 다 조합에서는 상가를 줄 수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권리가액이 한 25억 정도 나온다 그랬을 때 아파트 하나 상가나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받죠. 이걸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보통은 예. 상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상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흔치 않긴 한데 네. 보통은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자격이 까다로운 건데 상가는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상가예요. 예. 그냥 내가 아파트를 안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지가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대지가 조그마한 예를 들어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상가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분양 신청 안 하고 상가 분양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파트와 다르게 상가는 분양 신청이 있어서 순위는 있긴 해요. 예. 아파트는 우리가 평형이 예를 들어 33평형이다라고 하면 동호수 추첨은 랜덤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상가는 이거 서울시 조례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서울특별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신림 1구역 내에서 직접 상가, 자영업을 하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순위. 예.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았었던 사람이 2순위. 예.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그냥 다른 비상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냥 상가 신청한 사람이 3순위. 이제 마지막 4순위가 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상가도 같이 받고 싶다라는 게 이제 4순위. 예. 이런 식으로 가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가면 기준 권리가 이상이냐 이하냐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예. 이제 뭐 그렇게까지 보면 복잡하니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내에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를 추첨으로 한다 했지만 상가는 순위별로서도 이제 동일 순위끼리는 권리가가 큰 사람들 먼저 상가를 찍어가요. 예.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뭐 건물 들고 있었다. 근데 상가를 예를 들어서 그냥 바로 1순위고 내가 권리가도 크다라고 하면 코너 모서리 상가를 먼저 찍어갈 수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유,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넓은 토지라고 하면 아까 말한 예. 1순위로는 안 가겠지만 예. 왜냐면 순위 자체가 일단 상가가 아니었으니까. 예. 근데 권리가가 크면 우선적으로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게 권리가가 크다라고 하면 아파트도 받고 이제 남는 걸로 상가를 또 신청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분 엄청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특히 신림 1구역 모르는 거 있으시다 투미부동산 김정영 소장님께 가십시오. 저는 이제 현지부동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예, 그 네이버 매물 보고 왔는데 네. 지목이 답일 땅 네. 그거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목이 답인 땅은 예. 83평이시고요. 예. 지금 종전 평가의 기준으로 예. 상 감정가가 비례율 포함해서 21억 9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추후에 분야 신청 시에 주택 하나 예. 그리고 상가 하나 예. 받을 수 있는 물건이세요. 예. 그럼 대표님께서는 권리가액은 한 22억 정도 보시는 물건이세요? 종후 감정가 나오시면은 예. 20억 중반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25억 안 할까 생각했거든요. 예, 20억 중반까지는 가실 거예요. 예. 간평가도 중요하지만 조합원 분양가 그게 더 중요하니까 추가 네. 분담금이라는 게 현재 주택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20평대는 예상 조분가가 6억 7천, 30평대는 84제곱이 7억 9천.
30평대가 7억 9천이세요. 와, 그냥 8억 잡고. 네, 20억이 넘기 때문에 30평대 아파트 신청 후에도 상가 조분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 받고도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예. 집 받고 상가 받아도 돈이 남겠는데요. 예, 나머지 건 뭐 현금은 청산으로 해가지고 예.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일반 분양이 한 13 안 할까요?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12억에서 13억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이렇게 되시고요. 예. 토지 면적 277제곱미터. 예, 83.79평 나오시고요. 541만 6천 원 보시면 되세요. 541만 6천 원. 6천 원. 제곱미터당. 제곱미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540만 원만 잡고 그다음 하면은 여기 나오고 다시 이걸 나누기 0.306 하면은 토지 공시지가만 해도 15억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매매가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더라도 네. 엄청 싼 수준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싼 건 맞아요. 대출이랑 그게 문제네요. 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협 기준으로 예. 은행 예시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 예. 일단 매매가의 70%는 나온다고 하세요. 예. 이게 매수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매수인 신용도 소득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예. 70%는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탐나네. 조합에서 전화해 보니까 네네. 아까 상가, 네. 요 상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기부채납 한다더라고요. 아, 나 이걸 노렸는데 이건 네네네. 기부채납하고 여기 보면 이게 하부에 걸린 생각 요걸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일단 나오는 건 맞으시는데 예. 아직 사업 시행가 이번에 났기 때문에 예. 정확한 거는 다시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절로 가도 4천 세대쯤 되고 이러면 구매력이 굉장히 크니까 예, 맞습니다. 조합원이 되어가지고 이게 일반 분양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네. 1, 2층으로 생각한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합원 분양 받아가지고 좋은 자리로 가서 해버리면 이 안쪽만 먹어도 한 2천 세대 먹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또 이쪽 지도 보시면은 1구역하고 2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1구역 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요. 2구역 조합원, 이 입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단순히 4천 세대만 이쪽 수요만 받는 게 아니라 1,500세대 가까이 되는 2구역 수요도 같이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이 구역은 상가가 배치가 어찌 됩니까? 상가가 이쪽에 나오세요. 단지 내 상가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2차 상권으로 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고시촌 이쪽에 이제 젊은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예. 이쪽 사시는 분들도 1구역 상가를 이용하실 가능성이 크세요. 예. 하긴 병원 같은 것들은 이용하러 올 것 같다, 그죠? 그렇죠. 그쪽은 병원 같은 것들이 약하니까. 병원 쪽은 대로변이 조금 약간씩 있으시고 상가 이용도 많이 하시고 이제 단지 안에 조경도가 좋기 때문에 예. 뭐 아파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딱 그림 그려지네. 여기가 이제 먹자 상권 잘 돼 있으니까. 네네. 이게 술 먹고 뭐 이러다가 이제 길에 잠들어서 병들면 여기 병원 오고 그렇죠. 다시 나오면 다시 여기 죄송합니다. 예,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 이제 2차 상권이 될 만한가 있으니까 상가마다도 그리고 3구역도 아마 같이 이용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3구역 사시는 분들도 서울대 베천타운역을 이용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예. 어차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단지 안으로 많이들 다니실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예. 왜냐면 이제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휴식 시설로도 많이 이용되실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예. 약간 수변 상가 느낌 날 수도 있겠네. 저 조감도를 보니까 하천 정비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럼요. 하게 되면. 네. 강평이 만약 25억 나오면 네. 아파트 하나 먹고 상가 먹고 그래도 돈이 남겠는데요. 아까도 예상 조합은 분양가이지만 예. 분명히 약간 상승 여지도 있으세요. 예. 상승하더라도 워낙 감정가가 세기 때문에 예. 주택 하나 상가 하나 받고도 감정가가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예.
또 뭐 제 자랑이지만 네. 저는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전폭 개발 했었거든요. 네네. 그 지도 보면은 어떤 자리가 나중에 어떤 게 들어서 평당 임대 얼마쯤 하겠다. 그게 또 좀 자신 있으니까 네. 조합원이 되어가지고 상가 먼저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도 그것도 자신 있으니까. 일단 상가도 권리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상가 좋은 자리 배치 받으려면은 예. 감정가 높은 물건 사시는 게 유리하세요. 이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네. 영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네. 아파트 받으려는 성향이 훨씬 더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거의 다 주택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네. 제 수강생 사례는 네네. 상가 되게 작은 걸 갖고 있었는데 네. 전체 한 2,500세대 되는 조합이거든요. 네. 상가 순위 4순위인 거예요. 상가 신청한 사람이 5명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4순위니까 와, 딱 병원 자리 무조건 찍겠더라고요. 1, 2, 3이 1층 상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역 앞에 단독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2층 가서 병원 넣자. 그랬거든요. 근데 딱 그게 나오겠더라고요. 요것도 그렇게 플랜 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상가 받으시면은 네. 공실 걱정은 뭐 충분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예. 이제 더 알아봐야 될 게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을 가신다면 네. 이 조합에 가가지고 이제 상가 지금 호실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안 나왔습니다. 예. 네. 근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네. 몇 칸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가 공급이 몇 칸 정도 되니까 네네. 몇 세대고 네. 동선에 그러니까 임대를 얼마 받겠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 엄청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신림1구역 신림뉴타는 신림1구역 매물 보러 오실 때는요 대신부동산으로 오십시오. 883-5528. 야 번호도 좋고. 감사합니다. 번호도 많이들 좋고. 와주세요. 예. 예,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시고 저 책도 재개발 재건축 책을 엄청 많이 보시는데요. 예. 토지 책도 좀 보시고 상가 책도 보시지. 예. 다음에 제가 올 때 책 한 권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가서 오늘 예, 공부 좀 예. 더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제가 사갖고 알고 센 차력하네. 예. 바카스 엄청 먹고 싶었는데.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바카스도 주셨습니다. 예. 일단 오늘 와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기대되는. 근데 우리는 이걸 사면은 그 단독 건물 있는 상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조합원이 되면 충분히 글로 들어갈 거다. 근데 이게 기부 체납이라니.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기대보다는 낮은 매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죠? 그런다 하더라도 또 이제 2차 상권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물 자체는 굉장히 싼 가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540만 원, 평당 한 1,700쯤 나오잖아요. 이러면. 맞죠? 네, 1,7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건데, 아까 공시지가만 해도 한 15억 정도. 그 간평이 잘 나올 때 한 2배 정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30억 간평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간평 권리가액까지 하면 한 25억은 하겠다. 사장님은 좀 더 낮춰서 말씀하셨는데 제 계산은 한 25억 안 나올까 이래 봅니다. 이간호사님이 아까 질문 주셨는데 예. 그 재개발 지역 상가를 투자할 때 주동선에 위치하지 않고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상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단지 한가운데 있을 때는 단지에서 안에서 끊어먹는 세대가 많아야 돼요. 예, 그래서 단지 한가운데라든지 또는 세대가 크면 출구가 두 쪽으로 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메바 지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상가가 있고 밖에 또 있는 경우다. 이러면 안쪽에서 끊어먹는 세대가 2,000세대 이상 넘어가느냐, 이걸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고 밖에 없으면 또 좋은 상가인데 보통 밖에도 있죠, 그죠? 예. 특히 이런 데 재개발 상가는 주의해야 될 게 상가 공급이 자칫 과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자리 상가를 조합원으로 먼저 선점한다 하더라도 상가 공급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막 권리 가액 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면 상가 신청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권리 가액대로 가다 보면 이제 상가는 그 싸게 분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자리 찍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입구를 끼고 있는 자리가 좀 더 비싸고 이러지만 뭐 1입지 자리가 더 비싸고 2등, 3등가 조금 싸지지만 그래도 1입지 그 사는 게 훨씬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크면 그걸 먼저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사면 상가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플레이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아파트로 간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죠. 뭐.
이 동네 아파트 시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뉴스 보니까 경기도도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화성이 이제 동탄을 말할 것 같은데 그런 경기도에서도 집값 좀 나가는 인기 지역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가격도 오르고. 네. 예, 그럽니다. 근데 서울은 공급이 더 부족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신림동이 서울에서는 그렇게 인기 지역인가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가요? 아, 그렇게 인기 지역은 아닌가요? 네네. 예. 그렇게 인기 지역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경기도보다는 훨씬 좋죠. 예, 그래도 그래서 여기 새 아파트 들어오면 한 15억 정도는 안 하겠어요, 그죠?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 왜냐면 내가 좀 아파트 가격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 18년대 왔었거든. 뚜껑하고 그런 거할 때 왔었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뭐 우리끼리 여기서 신림동 왔는데 순대나 한번 먹고 할까요? 아,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 JL님이 질문 주셨는데 예, 제이님 고맙습니다. 그 청라나 동탄 등 보면은 스트릿 상가가 망한 사례가 많은데 예. 아까 수변 상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아, 청라는 보면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제 수변이 있고 마주보게 스트릿상을 쭈르륵 만들어놨는데 세대수 대비 상가 수를 보세요. 그러면 상가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청라는 아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게 아파트 한 동, 두 동, 상가 쫙, 그 다음 상가 쫙, 두 개 단지 정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프라자 상가 공급이 진짜 너무 많아요, 거기는. 예, 그래서 청라를 예전에 매출 지도도 하고 하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과잉이다. 그 청라 초기에 갔었어요, 제가. 근데 여기는 이제 상가가 아까 면적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조합에서 그런 것까지 잘 안 되니까 그냥 요렇게 넣을 거다 뭐 이런 정도밖에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여기랑 예를 들어서 방배 5구역 같은 데도 보면 스타일 상가 비슷하게 빼는 한쪽 면을 많이 뺐어요. 그런 데랑 비교해보면 좀 도움 되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네 발로 답사 가게는 그렇고 김종률 보내서 좀 조사 좀 시키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보면 저쪽에 저 멀리 쪽 배우 수요들이 요렇게 타고 지하철 가는 동선 쪽이고요. 제가 별로 많은 유동인구가 아닐 것입니다 했는 쪽이 이쪽이죠. 여기 상가들이 지하철 쪽으로 가는 동선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유동인구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근데 대로변 상가라서 비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업 때 매물 나온 사례 이야기한 게 저기는 요 상가입니다. 요 상가. 예. 자, 지하철 개통하고 동네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